이번에 6단원이다. 물질의 특성인데, 자, 여기 또 화학 파트로 넘어오게 돼요. 이 물질의 특성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자. 이 물질을 그러면 먼저 분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물질은 크게 순물질과 혼합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름에서 딱 나오죠? 순물질, 순수한 물질, 혼합물, 섞여있는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순물질은요, 자기만의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어. 체크 한번. 자기만의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다른 성질 없이 자기만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자, 금, 구리, 산소, 수소, 다이아몬드의 특징은요, 얘네들은 하나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야. 한 종류의 원소. 자,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는 거죠. 원소기호 기억나니? 금은 금, AU, 구리, CU, 산소, O, 수소, H, 탄소, C, 오케이. 자, 산소, O, 수소, H, 염소, CL. CL이야 이거? CL. NA. 탄소, C. 산소,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알겠지만요. 순물질은 또다시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느냐 아니면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느냐. 야,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는 애들 보세요. 물, H2O. 오케이? 자, 염화나트륨, NaCl. 이산화탄소, CO2와 같이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서 자기만의 고유한 성질을 내고 있어요. 이런 물질들을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 물 분자, 기억나요? 물 분자? 분자는 두 종류 이상의 원소, 그러니까 원소들이 결합해가지고서는요, 이루고 있는 성질을 가진 제일 작은 입자죠. 보시면 알겠지만 물 분자, 여기 지금 다 물 분자와 같이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지만 각각이 아니라 하나의 입자로 써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고유한 성질을 가진 애를 가지고 우리는 순물질이라고 하고요. 혼합물은 말 그대로 섞여 있는 거야. 순물질이 둘 이상 섞여 있는 걸 가지고 혼합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설탕물, 야, 설탕물은 설탕의 성질 있죠? 물의 성질 있죠? 와 같이 자기만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요, 균일 혼합물이냐 불균일 혼합물이냐 또 나뉘게 되는데, 균일 혼합물은요, 균일하게 섞여 있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설탕물, 식초는 아세트산이라는 것과 물이 섞여 있는 거예요. 탄산음료는 물에다가 이산화탄소에다가 설탕에다가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죠. 공기, 질소나 산소나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고요. 합금, 자, 합금은요, 금속과 금속이 섞여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옆에 써 있죠. 금속과 금속이 섞여 있는 건데, 자, 여러 가지 새로운 성질의 금속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도 혼합물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다 균일 혼합물이야. 고르게 섞여 있어. 근데 불균일 혼합물 보세요. 흙탕물, 우유, 암석, 과일 주스. 흙탕물 밑에 가라앉는 애들 있죠. 자, 우유 같은 경우에도 불투명하죠. 흔들어 먹어야 되고. 자, 암석 같은 경우에도 입자들이 막 고르지 않게 섞여 있죠. 과일 주스, 알갱이가 있고 가라앉는 애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불균일 혼합물에 속한다라는 그런 얘기야. 알겠니? 오케이? 자, 우리 그럼 옆에 235쪽이죠. 235쪽의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자. 채점하자. 1번에 OOX, 2번에 순혼, 3번에 균일은 기억 디귿이죠? 나머진 다 불균일이에요. 질문 있나요? 자, 물질의 특성인데,
아까 순물질하고 혼합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때 순물질은 자기만의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랬죠. 자, 이 자기만의 고유한 성질, 즉 다른 물질과 구분되는 자기만의 고유한 성질을 우리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특성에는 색깔, 냄새, 맛. 자, 체크하자. 끓는 점, 녹는 점, 밀도, 용해도. 요 단원에서 배울 게 이거예요. 자, 끓는 점, 녹는 점, 밀도, 용해도를 배울 건데, 자, 색깔, 냄새, 맛 이런 것들 전부 다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의 특성은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물질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특성이 아닌 건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자, 물질의 특성이 아닌 거 보면 부피, 질량, 온도, 길이, 넓이, 농도 등은 이런 것들은 물질의 특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물질이 달라도 차지하는 공간 또는 길이 이런 것들은 물질이 달라도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물질만이 가질 수 있는 값을 우리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해요. 종류에 따라 달라요. 물질의 특성은. 자, 물은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에서 끓죠. 에탄올 같은 경우는 78도에서 끓어요. 그러니까 물의 끓는 점, 에탄올의 끓는 점이 서로 다른데 이거는 그 물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물질인 경우 양에 관계없이 일정해요. 자, 그래서 같은 물질일 경우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물을 100g을 끓이다 아니면 1톤을 끓이다 물이 끓고 있을 때의 온도는 100도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양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갖는 게 물질의 특성. 순물질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해요. 하지만 혼합물은요. 어떻게 섞이냐에 따라 가지고 특성이 달라지게 돼요. 알겠죠? 혼합 비율에 따라서 특성이 조금씩 달라져요. 자, 그 다음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여 혼합물로부터 순물질을 분리할 수 있는데 이 특성을 이용해서 분리하는 게 이 단어에서 해야 될 내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혼합물로부터 순물질을 분리할 수 있는 까닭이라고 되어 있죠? 혼합물이 되더라도요, 순물질의 성질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합물의 분리 배울 거고 물질의 특성에 대한 얘기를 이 단어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을 하는데요. 자, 이 구별을 할 때 보시면 이 물질의 특성이 일정한 거는 순물질,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 않은 거는 혼합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소금물 같은 경우에 그냥 물은 100도에서 끓어요. 근데 소금물은 끓기 시작할 때의 온도가 100도보다 높아요. 그리고요, 그냥 물이면은요, 100도에서 끓을 때 온도의 변함없이 일정한 구간을 갖게 되는데 반면 소금물은 끓을 때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자, 이게 가열 곡선을 봤을 때 소금물은 10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는 이유가 물이 끓는 걸 소금이 방해하다 보니까 물을 끓이기 위해서 더 많은 열이 필요하고 온도가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100도가 됐을 때 물이 끓어야 되는데 이게 소금이 방해하다 보니까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고요. 끓는 동안에요. 온도가 계속 높아져요. 왜냐면 물이 날아가면은 그만큼 소금물의 농도가 점점 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가 점점 상승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하는 경우가 이거예요. 달걀 삶을 때요. 그냥 물에다 끓이는 게 아니라 소금을 넣고 끓이잖아? 그러면 100도보다 더 높은 온도를 얻을 수 있어요. 물은 100도까지만 얻을 수 있는 반면 소금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 양에 따라서 좀 더 높은 온도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국수 삶을 때도 우리 물에다가 소금 먼저 넣고 끓인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역시 높은 온도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냉각곡선인데 이 냉각곡선, 그러니까 물은 몇 도에서 어느냐? 0도에서 얼죠. 그리고 얼고 있는 동안에도 일정한 구간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온도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소금물을 얼릴 때 보면은요, 0도보다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얼어요. 자, 이게 역시 또 물이 어는 걸 소금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얼어. 그죠? 자, 그러니까 낮은 온도기 때문에 잘 안 얼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게 겨울철 자동차 냉각수가 얼지 않기 위해서
부동액이라고 하는 혼합물을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어는 동안에도 온도가 계속 낮아져요. 역시 마찬가지야. 물이 얼려가면은요, 소금은 남아있기 때문에 농도가 진해져서 온도가 계속 낮아진다라는 거고요. 겨울철에 눈이 쌓였을 때 염화칼슘 뿌리죠. 이 염화칼슘 뿌리면은요, 이게 염화칼슘이 녹아 들어가면서 혼합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는 점을 낮춰줘요. 어는 점이 낮으면 잘 못 얼게 되는 거죠. 지금 영하 5도다. 그럼 물이었으면 그냥 얼었어. 그죠? 근데 염화칼슘 뿌림에서는 영하 5도보다 어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안 언다라는 얘기. 자, 여기 나프탈렌과 파라디클로로벤젠 혼합물의 가열곡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나프탈렌이라는 물질하고 파라디클로로벤젠이라는 물질을 각각 가열해 보면 고체였다가 녹고 액체가 될 거 아니야. 그 녹는 점이 나프탈렌은 여기쯤이고 파라디클로로벤젠은 여기쯤이에요. 그리고 녹고 있는 와중에 온도 변화 없이 일정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 두 고체를 섞어요. 그 두 가루를 막 섞어가지고서는 그 섞은 가루를 가열하잖아. 그러면은 이 두 고체의 녹는 점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녹는 점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자, 요 녹는 점이 낮아지면은요, 각각의 물질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여기 조그맣게 써있죠. 입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달라져서. 자, 그러니까 얘네들을 섞어주면요, 입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더 쉽게 녹을 수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녹는 동안에 온도가 계속 높아집니다. 그랬죠? 이게 성분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요걸 이용하는 예로 맨날 나오는 게 땜납과 퓨즈예요. 자, 땜납과 퓨즈가 맨날 나오는 예가 되는 거예요. 자, 얘네들 혼합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쉽게 녹일 수 있게끔 그냥 금속이면은 녹는 점이 높기 때문에 잘 안 녹는데 얘네들은 섞어가지고서 녹는 점을 낮춰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소금물이 물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 거 이거를 우리는 끓는 점 오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끓는 점 오름. 자, 이건 어는 점 내림 현상이야. 어는 점을 내려주는 거. 오케이? 이거는 끓는 점 오름 현상이 되고요. 얘는 어는 점 내림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혼합물은 끓는 점이 높아지고요. 어는 점은 낮아져요. 자, 그리고 요거는 뭐겠어요? 녹는 점 내림이 되겠죠. 녹는 점을 낮춰주는 거야. 자, 그래서 더 쉽게 녹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오케이. 우리 237쪽이죠. 237쪽에 문제도 역시 또 해보도록 하자. 오케이. 자, 보자. 1번에 뭐니? 기억, 리을, 비읍, 이응. 그죠? 자, 2번은 O, X, X. 자, 1번에 순물질, 혼합물. 자, 2번은 B, A. 자, 3번에 끓는 점, 녹. 자, 그 다음, 어는 점, 낮, 녹는 점, 낮. 이렇게 되는 거죠. 옆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으니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끓는 점을 보자. 자, 이게 이제 물질의 특성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끓는 점인데, 자,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는요, 액체가 기체로 끌어갈 때의 온도죠. 자, 우리 액체가 기체되는 걸 뭐라고 한다? 기화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끓는 점은 액체가 기체로 될 때, 그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얘기를 하는데, 끓는 점은 물질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달라지느냐? 물에 끓는 점과 알코올에 끓는 점이 다른 이유. 물의 입자 사이의 인력이 알코올의 입자 사이의 인력보다 더 강한 거야. 그러니까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한 거야. 즉, 입자 사이에 당기는 힘, 입자 사이의 인력을 끊어주는데 필요한 열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입자 사이의 인력이 세면은 더 높은 온도가, 즉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거고요. 입자 사이의 인력이 작으면은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끊어져서 기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끓는 점이 되면은요, 같은 물질은 끓는 점이 똑같아요. 같은 물질은 끓는 점이 똑같아요. 양에 관계없이 똑같아요. 자, 우리 뭘 보냐면, 여기 옆에 보시면, 요 에탄올과 5ml 에탄올과 10ml 에탄올이 있죠? 5ml 에탄올은요, 78도까지 가는 데 있어가지고, 금방 도달하는 반면, 10ml는 좀 오래 걸려요. 즉, 양은 같은 끓는 점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짧을 뿐이지, 끓는 점이 5mm니까 더 낮고 10mm니까 더 높고 이런 건 안 돼. 끓는 점은 똑같다라는 거야. 즉 수평한 구간이 똑같으면 같은 물질이에요. 에탄올과 메탄올은 끓는 점이 서로 다르네. 이것도 역시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차이가 인력 차이라 그랬죠. 메탄올의 인력이 에탄올보다 더 작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액체 가열 곡선이 나와 있게 되는데요. A, B, C, D 중에서요. 끓는 점이 가장 높은 게 누구겠니? C죠. 자, 그 다음이 A와 B인데 A, B는 끓는 점이 같아요. 그럼 어떤 물질? 같은 물질. D는 끓는 점이 낮네요. 그럼 제일 먼저 끓은 건 누구니? 라고 하게 되면 뭘 봐야 되느냐? 아니죠. 이렇게 시간을 보는 거죠. 누가 먼저 끓기 시작했어요? A가 먼저 끓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B와 C가 거의 동일하고 A가 제일 먼저, 그 다음 D, 그 다음 B. 그러니까 끓는 시간을 봐가지고 빨리 끓는지 늦게 끓는지도 보셔야 돼요. 됐니, 여기까지? 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끓는 점이라고 한 건 액체가 기체가 될 때의 온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액체가 기체가 돼서 날아가려고 그래. 근데 액체가 기체가 돼서 날아가는데 외부에서 압력이 세네. 그럼 이 기체가 된 애가 쉽게 날아갈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이 세지면은 이걸 날려보내기 위해서 더 많은 열이 필요하겠네. 그래서 끓는 점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건데 우리 집에서 쓰는 밥솥들이 전부 다 압력솥이죠. 냄비에다 밥 짓는 사람 없지? 자, 압력솥에다 밥을 지으면요 밥이 더 빨리 돼요. 왜냐? 압력솥은 내부에 있는 수증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줘가지고 내부 압력을 크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내부 압력이 커져가지고서는요 끓는 점이 높아지네. 그러면은 그냥 냄비에다 끓였으면 물이 100도에서 끓기 때문에 그 밥을 할 때 100도까지만 얻을 수 있지만 압력밥솥 같은 거 쓰게 되면 한 120도까지도 얻을 수가 있어요. 높은 온도를 얻었으니까 더 빨리 밥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압력이 낮아지면 외부에서 누르는 힘이 약해지면 얘들 쉽게 휙 하고 날아가겠지. 그러니까 물이 100도에서 끓는데 그건 1기압일 때 얘기야. 1기압보다 압력이 낮아지게 되잖아. 그러면은 100도가 아니라 더 낮은 온도에서 휙 하고 날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에서 밥을 지으면 쌀이 설 익는다라고 하는데 뭐 말만 들어봤지 실제 밥 해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럼 높은 산에서 쌀 안 설 익게끔 만들어주려면 압력만 높여주면 되는 거예요. 돌 같은 거 얹어서 하던가 아니면 압력밥솥 쓰면 돼요. 자, 이게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100도보다 온도가 낮은 데서 물이 끓어. 그래서 낮은 데서 물이 끓으니까 그만큼 충분한 열을 가해주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요번에 끓는 점과 압력에 대한 그 실험인데요. 감압 용기에다가, 감압 용기는 요거, 압력을 감소시켜 주는 거죠. 뜨거운 물을 넣었어요. 자, 뜨거운 물을 넣은 상태에서 공기를 빼내는 거야. 자, 공기를 빼내면 압력이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지죠. 압력이 작아지면 끓는 점은 낮아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물의 온도가 90도야. 이 물의 온도가 90도야. 그럼 물을 안 끓겠지. 근데 용기를 계속적으로 펌프질하면서 압력을 낮춰주는 거야. 그럼 끓는 점이 100도였다가 점점 낮아져서 90도에 도달했다. 끓는 점이 90도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안에서 보글보글 끓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런 열을 가하지 않았는데도 물을 끓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 압력을 낮게 해줘가지고. 알겠죠?
자, 보자. 자, 그럼 이번엔 녹는 점과 어는 점인데요. 자, 녹는 점이라고 하는 거는 고체가 액체가 될 때의 온도였죠. 고체가 액체가 될 때. 야, 고체가 액체 되는 걸 뭐라 한다? 고체. 고기스마. 아니, 뭐요? 아니. 얘들아, 고체가 액체 되는 걸 뭐라고 해요? 융해라고 얘기를 해요. 맞다. 액체가 기체 되는 걸 뭐라고 해요? 기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체가 액체 되는 걸 액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액체가 고체 되는 건 자, 고기 승화, 기고 승화. 꼭 기억해줘. 오케이? 자, 그럼 녹는 점이라고 하는 거는요, 고체가 액체가 될 때의 온도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역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온도 변화 없이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게 되고요. 역시 물질에 따라서 그 온도가 달라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입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 즉 입자 사이의 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물질마다 녹는 점과 어는 점이 다른 거야. 자, 그리고요. 이것도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양과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갖게 돼요. 양과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갖게 돼. 자, 그 다음, 같은 물질이라면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은 값을 갖게 돼요. 즉, 물은 0도에서 얼고 0도에서 녹죠.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같다라는 얘기야. 같은 물질이라면. 자, 그러면 이거야. 별표 한 번만. 자, 녹는 점과 끓는 점, 물질의 상태에 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이 끓는 점이라는 건 액체가 기체가 될 때의 온도고요. 녹는 점이라고 하는 건 고체가 액체가 될 때의 온도예요.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을 알면은 현재 무슨 상태인지 알 수 있는데, 현재 온도가 끓는 점 위면은 기체 상태,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면 액체 상태, 녹는 점 밑이면 고체 상태로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자, 물이 있어요. 물은 지금 현재 25도씨, 즉 상온에서 무슨 상태로 있니? 액체 상태로 있죠. 물의 녹는 점은 몇 도? 0도. 끓는 점은 몇 도? 100도. 즉 내가 말한 상온이라는 건 25도를 얘기를 해. 그럼 이 0도와 100도가 있으면 25도는 어디 있느냐? 요 사이에 있죠. 그럼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 액체로 존재한다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 자, 어떤 물질이 있는데 어떤 물질의 녹는 점이 마이너스 200도야. 근데 끓는 점은 마이너스 120도야. 그럼 상온에서 이 물질은 무슨 상태로 존재할까? 즉, 상온은 25도 얘기하는 거고 25도가 어디 있는지를 보는 거야. 끓는 점 위에 25도가 있죠. 그러니까 이 물질은 상온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하겠어?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애들은 끓는 점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그렇지, 낮은 거예요. 자,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은 녹는 점이 80도야. 끓는 점이 230도야. 그럼 얘는 상온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할까? 자, 25도가 어디 있는지 찾는 거예요. 고체로 존재하겠죠. 그래서 고체로 존재하는 애들은 녹는 점이 높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물질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이번에는 239쪽이죠. 239쪽에 모두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보자. 1번에 끓는 점이죠. 자, 그 다음 2번에는 XOXX. 3번에는 C가 제일 많은 거죠. CBA. 자, 그 다음 1번에는 녹는 점 53도고요. 어는 점도 53도죠. 자, 2번에는 고체 플러스 액체, 액체 플러스 고체 이렇게 되는 거죠. 가가 무슨 상태? 고체. 나는 고체 액체. 다는 액체. 라는 액체 고체. 마는 고체가 되는 거죠.
네 걸 불러. 가는 뭐야? 그거는 어? 못했다고? 그것이 올랐어요. 여기 똑같이 써 있어요. 요걸 보고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있는데, 실온에서 무슨 상태니? 라고 물어보네요. 자, 20도가 어디 있는지 찾는 거야. 실온과 끓는 점 사이니까 액체 상태로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자, 이제 우리는 243초까지 문제 다 해보도록 하자. 233초까지. 오케이. 자, 1번에, 이제 보자. 자, 1번부터 6번까지 답부터 체크하자. 1번에 3, 2번에 2, 3번에 2, 4번에 4, 5번에 3, 6번에 5인데, 자, 3번에 2. 자, 1번에 3번이에요. 여기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지닌다. 순물질이,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에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단 말이야. 순물질인 물은요, 물의 성질을 갖는 거지, 수소나 산소의 성질을 갖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지닌다. 이거 3번이 옳지 않은 거고, 자, 3번에요. 순물질로만 짝지어진 것이라고 했는데, 자, 1번에 공기는 혼합물이에요. 3번에 공기, 간장, 바닷물 전부 다 혼합물이에요. 4번에 흙탕물이 혼합물이에요. 5번에 댐납이 혼합물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예요. 또 6번까지 중에서 혹시 질문 있니? 없니? 자, 그 다음 7번에 4번, 8번에 4, 9번에 2, 10번에 3, 11번에 5, 12번에 2죠. 맞았다. 자, 여기서 틀린 거. 다 틀린 거 맞았는데. 질문. 다시. 이거 맞았는데 설명해도 돼요? 4, 4, 2, 3, 5, 2. 질문 없니? 오케이. 13번에 5번, 14에 5, 15에 1, 13에 5, 14에 5, 15에 1, 16에 1, 17에 2번, 5번이에요. 18번에 2번. 13, 16? 네. 16번부터 얘기하면 16번에요. 네. 물질 상태가 액체에서 고체로 변할 때 온도. 액체가 고체가 될 때는 어느 점이죠? 오케이? 그 다음 13번에 옳지 않은 것. 액체 물질의 질량은요. 양이 누가 제일 많겠냐? C가 제일 많겠죠.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오케이, 오늘